기조로 가져서 만든 그런 영향도 있는데 또 최근에는 어떤 사건 아까 말씀하신 뭐 탈레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어떤 집권을 위해서 좀 종교를 이용하는 면들이 있어서 그 네, 배척을 하게 해서 네, 그 이슬람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볼 때는 되게 이제 네, 이슬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타 종교에 대한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짙다고 오해를 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뭐 이제 그 원래 중동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모든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게 어떻게 단선적으로 이렇게 풀어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이제 그 무슬림 입장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경전에 맞춰서 그렇게 이제 종교적인 활동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런 철학적인 좀 기준으로 사시는 그런 종교인들도 꽤 있을 텐데 그 네, 정치를 이상하게 이제 이용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네, 거기서 영향도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타 종교에 배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러니까 내부에서 원래 이제 정말 어떤 타종교와 조금 조화롭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자기의 의지가 아닌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에서 이렇게 막 극렬하게 계속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종교에 대한 수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하나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무슬림을 바라보는 관점을 저보다는 훨씬 많이 좀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얼만큼 이게 큰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테러 이후에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오해 부분도 있긴 했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상관없이 그냥 보여지는 컨텐츠에 그냥 노출이 돼서 자기가 뭐 따로 공부를 하거나 어떤 책을 읽지 않고서는 그냥 그 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편견들로만 그냥 가볍게 알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인이 바라보는 무슬림의 좀 어떤 변화된 그런 기조들이 이 국제 정세랑 연관이 돼서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이 가지가. 음, 예. 일단은, 예, 두 가지죠. 하나는 타 종교 수용이고, 하나는 우리나라 이슬람인데, 예, 두 번째 거는 다음 주에 이제 핵심 주제이기도 하니까, 예, 제가 그대로 메모를 해서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예, 또 워낙 긴 이야기라서 이거를 뭐 몇 분 만에 하기는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타 종교 수용에 관해서는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슬람 자체에서는요, 꾸란이 이제 제일 중심이잖아요. 꾸란에서는 이제 원래는 그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는 강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개종을 못 시키게 원래는 해놨고요. 대신에 이제 배교는 안 되는 부분들이 좀 깝깝하죠. 예, 그런 부분,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은 이제 또 긴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것도 적어 놓을게요. 예,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거는 또 이제 조금 이슬람 초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조금 이야기가 길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딱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타 종교에 대해서 그 비상식적으로 배척적인 곳은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안 보는 사람들이 80% 90% 되고요. 물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겠죠. 사람이 19억 명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의 그 대륙 시리즈 보면 중국은 사람 살 때가 아니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죠. 뭐, 동조선 시리즈, 뭐랍니까. 우리는 반도 시리즈. 그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 살 때가 아니죠. 일본 뭐, 열도 시리즈 하면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이슬람 19억 명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극단적인 사례만 보면 끝도 없고요. 없는데, 기본적인 것은 타 종교하고 같이 이제 지내자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개종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특히 이제 자기 내부에서 이제 외부에서 압력이 강해졌을 때 생존에 대한 위험이 있었을 때 체제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강경해져요. 그거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에 있는 불교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도 이제 기독교, 멀리 갈 것도 없이 2차 세계대전 때도, 그저 직전에 유대인들, 그 힘없는 유대인들 가지고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종교적인 속성이란 것 자체가, 안에서 내부의 체제의 흔들림이 있었을 때는 희생양을 찾게 되고, 그랬을 때 다른 종교하고 부딪히거나 외부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건 사람 사이의 이야기고요. 종교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지향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상식이 있는 일반 건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쥐하드란 말 들어보셨죠? 지하드라는 게 투쟁이거든요. 투쟁의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작은 지하드와 큰 지하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큰 지하드는 내 내면에서의 비이슬람적인과 싸우는 겁니다. 내가 자꾸 예를 들면은 기도를 안 하고 싶다든지, 내가 자꾸 다른 신을 믿고 싶어 한다든지, 내가 자꾸 알라를 욕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거하고 투쟁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큰 거고요. 작은 지하드가 뭐냐면은 외부의 적하고 싸우는 거, 외부의 적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거든요. 외부의 적이 무슬림 공동체를 위협할 때 거기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내는 게 기본적인, 이게 폭력을 할 수 있는 정당한 폭력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원래는 안 되는 게 원칙이 돼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관계를 넘어서는 메타적인, 특히 폭력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게 상식입니다. 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배교가 안 되는 이유는 좀 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슬람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적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끄겠습니다.